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금융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내용이라서요. 좀 서둘러야 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저희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금융상품,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죠. 여기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그런 사항이죠.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 그 정보다방이라는 정보 채널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그 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게 당신께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이 대체 뭔지 기본부터 좀 짚어보고요. 내년에 무엇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올해 안에 이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이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현재는 어떤 제도인지부터 간단히 알아야겠죠? 네, 현재 기준으로는요, 아주 간단하고 또 혜택이 넓습니다.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다른 복잡한 서류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고요.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아, 신분증 하나만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시종 은행들뿐만 아니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 어디든 가능하고요. 아, 정말 말 그대로 신분증만 들고 가면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이름에 비과세가 붙어 있으니까 역시 세금 혜택이 핵심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면제된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통장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두시면요. 그 원금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저야요? 네. 원래 일반 예금은 이자가 생기면 이자소득세 14%에다가 지방소득세 1.4% 더해서 총 15.4%를 세금으로 떼잖아요. 네, 그렇죠. 15.4%. 바로 그 15.4%가 완전히 면제되는 겁니다. 이 통장에서는요. 15.4%? 와, 이게 X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사실 퍼센트만 딱 들으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 15.4%가 실제로 얼마나 큰 금액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정보 영상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5천만 원을 이 통장에 넣어두고 연 5% 이자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1년 이자가 250만 원이죠. 네, 250만 원. 이게 만약 일반 통장이었다면 이 250만 원에 대해서 15.4%, 이걸 계산하면 약 38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38만 5천 원. 꽤 크네요. 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어뒀다면 세금은 말 그대로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내고 250만 원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죠. 와, 1년에 거의 40만 원 가까운 돈이네요. 야, 이게 매년 쌓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인데요. 10년이면 거의 400만 원, 20년이면 800만 원이 그냥 세금으로 나가느냐 마느냐의 차이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숨겨진 혜택이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바로 건강보험료 관련 부분입니다. 아, 맞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특히 그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엔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확 오를 수가 있는데 이 통장에서 나온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혹시 이것 때문에 건보료 폭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통장의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인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전액은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전액 제외요? 와, 그럼 이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이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일은 전혀 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 15.4%도 아끼고 건강보험료 인상 걱정도 없고 정말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노후에는 세금 한 푼, 건보료 몇만 원도 사실 크게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괜찮은 제도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는요, 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대폭 축소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그냥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는요, 기초연금 수급자만이 신규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랑 재산을 따져서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을 의미하죠. 하위 70%. 그렇다면 나머지 상위 3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내년부터는 이 통장을 아예 만들 수 없게 된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도 연금 소득이 좀 있으시거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되시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규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그분들은 이 좋은 절세 혜택, 또 건보료 혜택, 이걸 받을 기회가 그냥 영영 사라지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올해 안에 무한가를 하면 달라진다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데요. 정보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 하루라도 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만들어 두기만 하면 내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본인이 신규 가입 대상, 즉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평생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올해 안에 일단 계좌를 만들기만 하면 내년에 제가 만약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더라도 그 계좌에 넣어둔 5천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이자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뭔가 조건이 붙거나 나중에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좀 의심스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기존 계좌의 혜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지시켜준다는 것이 공식적인 방침입니다. 물론 미래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이 혜택을 확보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인 거죠. 정부가 기존 가입자의 기득본을 소급해서 박탈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올해 안에 만들어두면 안전하다. 이게 핵심 메시지네요. 이 변화의 배경은 뭔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정보 채널의 분석에 따르면요. 표면적인 이유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좀 보편적으로 제공하던 혜택을 이제는 상대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득 하위 70%에게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을 거고요. 네, 일리가 있는 설명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네요. 가뜩이나 노후 준비가 막막한데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 하나 사라지는 거니까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노후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정책 변화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복지제도가 특정 그룹에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마감 임박 정보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인데 정보 영상에서도 다뤄졌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장 여러 은행에 만들어서 한도를 늘릴 수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딱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A은행에 만들었다면 B은행에는 만들 수 없는 거죠.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가입하면 정말로 내년 이후에도 혜택이 유지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중간에 뭔가 조건이 바뀌거나 하진 않을까요? 네,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가입한 기존 계좌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이게 정부 방침이고요.
만약에 이게 변경이 생긴다면 정말 큰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의 혜택을 소급 적용해서 없앨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이 혜택을 받으려면 꼭 5천만 원을 당장 넣어야 하나요? 목돈이 없으면 가입하기 어렵거나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비과세 혜택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것이지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보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단돈 1만 원만 예치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개설된 계좌의 비과세 혜택 자격, 즉 최대 5천만 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만 원이요? 와, 그럼 일단 1만 원만 넣어서 올해 안에 계좌만 터놓으면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그 계좌에 추가로 넣어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진짜 부담 없는데요? 바로 그거죠. 일단 그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미리 준비해 두는 셈이니까요. 그럼 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어요. 나는 아마 내년쯤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굳이 오래 서두르지 않고 내년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다음에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고 해도 그때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의 신규 가입 조건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혹은 상품 자체가 없어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한번 바뀌고 나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자격이 되는 올해 안에 무조건 미리 가입해두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불확실한 미래의 기대기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기회를 잡는 게 현명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이미 이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혹시 내년부터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가입해서 보유하고 계신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요. 내년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혜택을 정부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격이 된다면 올해 안에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만들기만 하면 된다. 정확합니다. 이 결정이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다른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금액으로 좀 와닿게 설명을 해볼까요? 정보 영상에 나온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번엔 3천만 원을 예치하고 연 4% 이율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3천만 원에 4%. 네. 그럼 1년 이자가 120만 원입니다. 네, 120만 원. 여기서 15.4%면 계산이 일반 통장이 나면 15.4% 세금, 약 18만 4,800원, 그냥 대략 18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면 세금은 0원, 120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시는 거죠. 3천만 원만 넣어놔도 매년 18만 5천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와, 3천만 원만으로도 이 정도 차이면 만약에 5천만 원 한도를 다 채운다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겠네요. 연 4%면 200만 원 이자니까 세금이 한 30만 8천 원. 매년 30만 원 넘게 그냥 아끼는 셈이군요. 그렇죠. 매년 30만 원이면 10년이면 300만 원, 20년이면 6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단순 세금 절약만 이 정도인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 효과까지 더하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네요.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절세 혜택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죠.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혜택도 좋은 통장, 막상 만들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이나 운전면허증만 챙겨서 가까운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등 평소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창구에 가셔서 그냥 비과세 종합저축 만들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필요한 서류도 딱 신분증 하나면 충분하고 절차도 간단하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그 은행 가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우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꼭 본인이 직접 가야만 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전화해서 대리인 방문 가입이 혹시 가능한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아,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 최소 예치 금액 1만 원이면 된다는 점, 그리고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넣어둬야 하거나 돈을 얼마 동안 묶어둬야 하는 그런 조건 같은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그냥 뺏어 써도 불이익은 없고요. 맞습니다. 최소 예치 금액 1만 원 외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의무 예치 기간도 없고요. 만기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고 또 중도에 해지한다고 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하는 그런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해 안에 일단 계좌를 만들어두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안 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죠. 정말 그런데요.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만드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정보 당신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부모님, 배우자 혹은 주변 친척이나 친구분들 중에 65세 넘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야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에 좀 어둡거나 알아도 은행 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실 수 있거든요. 자녀분들에 먼저 아버지 어머니 올해 안에 그 비과세 통장 꼭 만드셔야 해요. 내년부터는 못 만드실 수도 있대요. 이렇게 좀 챙겨드리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드리는 어떻게 보면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야, 너 아직도 그거 안 만들었어? 내년부터는 상위 30%는 가입도 안 된대.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데 얼른 가서 만들어.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하고 독려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내용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즉 소득 하위 70%만 신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소득 상위 30% 시니어는 내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올해 12월 31일 안에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내년 이후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계좌에 대해서는 평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셋째, 혜택은 아주 강력합니다. 최대 5천만 원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가 완전 면제되고요. 또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절세와 건보료 부담 완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네. 넷째, 가입은 매우 쉽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어디든 방문하면 됩니다. 최소 1만 원만 예치해도 계좌 개설 및 혜택 유지가 가능하고요. 의무 예치 기간이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만 65세 이상이고 아직 이 통장이 없다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면 바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셔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꼭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께도 이 사실을 반드시 꼭 알려주세요. 네, 정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정말 강력히 권합니다. 네, 오늘 바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저희는 특정 금융상품의 정책 변화라는 좀 구체적인 사안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정부 정책이나 금융제도의 변화, 특히 이렇게 명확한 마감 시한이 있는 변화들이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 특히 노후 준비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번 것만 해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또 행동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꽤 클 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지 각자의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고민의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도의 변화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능력, 앞으로 정말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도 당신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릴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